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장소, 만나야 하는 대상, 만날 시기와 상관없이도 모든 만남의 자리는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해진다면 더욱 빛을 발하고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베푸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싱할렐루야, 김미영, 조영민 인사드립니다. 내 영혼 찬양해 사망에서 날 살리신 주. 내 영혼 찬양해 사랑으로 날 안으신 주.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맘에 울리는 주의 말씀. 내 영혼 찬양해 사망에서 날 살리신 주. 내 영혼 찬양해 사랑으로 날 안으신 주.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맘에 울리는 주의 말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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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맘에 울리는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맘에 울리는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걷죠. 내 맘에 울리는 주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기쁨 가득 감사와 그 사랑 넘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미영, 조영민의 Sing 할렐루야.
같은 곡 하지만 전혀 다른 나만의 부르는 느낌. 여러분은 지금 싱 할렐루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첫 곡으로 워십 뮤직 마커스의 내 영혼 찬양해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오늘도 우리 박수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박수 치는 거 시작했습니다. 참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그 얘기 아시죠? 이 표정 또 그 나왔어. 얘기, 그 지금. 얘기. 네.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건데,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네.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그리고 저는 BTWJ 싱할렐루야의 네. 잘 나갔는데. 예. BTWJ 싱할렐루야. 네. 예. 조디 조영민입니다. 아, 중간에 네, 있는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네. 강장 공장장하고 예. BTWJ 이거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아, 지금 뭔가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간장 공장에 네. 공장장이 있고 네. 된장 공장에 공장장이 있어요. 있어요, 예. 각자 강 공장장. 그러니까 네. 성씨 이름이 강씨. 아.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씨예요, 성씨가. 그러니까 장 공장장이다. 예. 그러니까 된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그 공장에 공장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강 공장장님이 네네. 있고 장 공장장님이 있고. 예, 그리고 예. and then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가 하면 네. 사람은 항상 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저는 쪼디 조영민이다. 음. BTWJ의 DJ 쪼디 조영민이다.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놓쳤어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여기 계셔야죠. 네. 쪼디님 안 계시면은 네. 제가 또 무슨 재미로 방송을 합니까? 아, 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네. 사실 쪼디님까지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쪼디님하고는 네. 나눈 얘기가 많으니까 사실 질문을 많이 못 드렸는데 네. 오늘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네. 했어요. 제가 그럼 게스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 갑자기? 생각했어요. 네. 게스트로 한번 쪼디님을 모셔서 근데 제가 게스트로 오게 되면 막상 그렇게 저한테는 할 얘기가 없을걸요? 아니 그래도 원래 친한 사람이 얘기할 게 네. 더 많잖아요. 아, 늘 얘기해도 늘 네. 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쪼디님을 게스트 모셔서 좀 더 파헤쳐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긴 했어요. 네, 좋지만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뭘 파헤친다는 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뭐 무한한 영광이죠. 그러니까요. 네. 쪼디님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실까? 원추? 아닌가? 막 이러면서.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로 한번 나눠봤었는데 네. 만남 좋아하세요? 우리 만남. 이거 준비하신 거죠? 네? 이거 준비하신 거죠? 네? 이거 이 노래 부르려고 준비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할 거 알고. 에이, 그냥 좀 넘어가 주지. 에이, 꼭 이렇게. 또 이런 거 이렇게. 짚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렇죠. 못됐죠 좀. 근데 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뭔가 걸려. 네. 이게 좀 안 너무 걸리. 티가 많이 나요. 안 걸리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네.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쪼디님 순수해요. 너무 티가 잘 나서. 그렇죠. 네. 제 마음은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백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지금 백지. 네, 네.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만남? 저 근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럼 일주일에 약속이 몇 개나 되세요? 저기 뭐 요즘에 조금 없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군요. 최근에 좀 없었다가 요즘에 다시 좀 이렇게 최근에와 요즘에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같은 말 사람 아니에요? 말을요. 최근에 네. 요즘에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지금 생각을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와 네. 좀 전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잠깐 말이 왜 이렇게 자꾸 네. 꼬이죠? 네. 한때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네. 또 신방 간사님 계시잖아요. 자칭 그분과 또 우리 그 같이 사역하신 전선사님과 트리플이 되어서 뭐 분당, 뭐 일산, 뭐 안양, 강남, 전국구로 네, 그냥. 뭐 아주 서울 수도권 지역을 다니면서 영혼을 만나러 다니고, 오. 때로는 놀러도 그리고 막 지방, 뭐 대구, 예산. 네. 김천. 네. 많이 다녔죠. 그러면 그렇게 뭐 신방이나 이런 목적 말고 그냥 네. 친구들이랑 이런 사소한 약속도 좀 많이 잡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그게 좀, 언제부턴가 좀 그쵸, 그런 전도사 사소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또 신방의 목적으로 갔는데 또 그 신방에서의 또 만남이 또 약간 좀 그런 네. 신교 위주의 만남이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참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사람 좋아하죠. 그쵸. 보통 네.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 예. 예, 분들인데. 그런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영적인 상태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사람이 싫어져요. 만나기가 혼자만의 싫어져. 시간이 좀 있을 그러니까 수도 연락 오는 있고. 것도 일부러 안 받을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좀 영적인 상태하고도 좀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은 주로 어디서 보세요? 제가 주로 찾아가죠. 그 네. 집으로 방문. 아니 그러니까 뭐 커피숍에서 만날 때도 있고, 뭐 직장 근처로 갈 때도 있고, 또 직장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하고 예. 노시고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예. 보통 이 커피숍 네. 가시고 네. 집에 가시니까 네. 그쵸 그냥 대화를 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그쵸. 하고. 근데 만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랑 좀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 이제 신방이라는 그 타이틀이 은근히 근데 사실 저의 신방은 좀 우리 일반 교회에서 하는 신방이랑은 좀 다르죠. 좀 자연스러운 네, 신방이죠. 보통 그쵸. 뭐 양복 입고 가셔가지고 뭐 이제 성경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신방은 아니고요. 그냥 만나서 그 얘기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신방.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좀 20대, 30대 나이별로 좀 달라지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사실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친구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만나는데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약간 그 만남에 목적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 목적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내가 뭐 휴식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만남을 조직을 했다던가 뭐 기회를 만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오늘은 이 친구의 뭐 말을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좀 만난다거나 네. 아니면 제일 이제 공감하실 게 뭐냐면 네. 청첩장 받으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곧 결혼을 되기 때문에 청첩장 받으러 아니면 뭐 돌잔치 같은 거 뭐 수레 받아야 되니까 청첩장은 그분이 오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네. 만남을 갑자기 이제 안 만나다 갑자기 가진다거나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임신 같은 중대 발표를 할 때 좀 친구들이 모인다거나 중대 발표. 네, 그러니까 약간 네. 목적이 있이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래도 가까운 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만나기도 하니까 그냥 밥 먹고 싶어서 네. 뭐 이래서 만나기도 하니까 청첩장 그게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연락 안 오던 친구나 동생이나 아는 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100%죠. 그런데 이제 딱 그죠. 딱 예, 보면 100%죠. 그래서 100%죠. 아니나 다를까 네. 결혼한다고. 어떠세요? 그런 연락 받으시면 갑자기 예? 그런 연락 받으시면 어떠세요? 연락 받죠. 연락 받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뭐야 연락도 안 하다 갑자기 그때 네. 연락하네 이랬는데 네. 제가 막상 결혼을 하니까 상황이 네,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네. 연락하는 사람도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락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하기는 왜냐면 너무 중대 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애매해서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평소에 연락 안 하더라도 갑자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친구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네. 뭐 너무 악연이다 이러지 않는 네. 이상은 굉장히 좋게 받아주려고 네. 노력을 해요. 그래 이럴 때라도 연락하니까 얼마나 좋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 있죠. 네네. 연락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네. 분 어떤 사람 일부러 연락을 한대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일부러 연락을 안 한대요. 네, 저도 그래요. 약간. 예. 그러니까 예. 조금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애매하고 너무 심하게 연락이 끊긴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축의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연락 그냥 안 드렸어요. 예, 너무 뜬금이 없어.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네.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까지 연락이 애매하고 그렇게까지 예. 연락이 끊겼다면 예. 문자가 편할 수도 있긴 문자가 해요. 편. 예, 받는 사람 입장도 왜냐면 자기도 민망할 거거든요. 네.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네. 뭐 안부를 되게 형식적으로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라리 얘기를 또 안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문자로 깔끔하게 네. 뭐 잘 지내셨냐 네. 이거 묻고 뭐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민망하지만 네. 그래서 네. 결혼하니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심했던 거. 이러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심한 거는 네. 그러니까 연락처가
그러니까 바뀐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다가 어. 연락은 해야 됐고 그래가지고 SNS에서 그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그거는 아직 좀 그쵸. 네. 저도 그거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네. 스프말이 약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시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중간에 낑긴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예로 들면 성경책을 종이 성경책을 많이 보시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성경책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 없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이거를 들고 다니고 예배 네, 시간에 네. 보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못 하시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낑겼잖아요. 그쵸. 책도 봤었고 네.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네. 조금 애매한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 밑에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은 사실 책보다는 핸드폰이 더 가깝거든요. 왜냐면 책도 요새는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구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핸드폰이랑 이 미디어가 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SNS 상에서 뭘 보내고 주고받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정보를 주고받고 네. 연락처를 하고 이러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저희나 좀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네. 청첩장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결혼 왔는데 중요하죠. 네, 근데 만남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모바일 청첩장만 받는 것도 괜찮아요. 종이 청첩장을 안 받고. 저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알고 좀 그러니까 나한테 아예 주지 말라고 네. 그냥 모바일로 보내라고 네네. 모바일이 있으면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편하지 않나요? 근데 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어. 세대 중에서도 약간 어. 낑겨 있으니까 가운데 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종이 첩정장을 보내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조금 저희가 좀 혼돈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막상 이게 받는 건 그게 편해요. 근데 네. 막상 이걸 안 주고 아무 얘기 없이 모바일로만 띡 보내면 그냥 그것도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청첩장을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모바일과 함께 그러지 근데 않았을겠나. 사실은 이 청첩장이 어른들을 위한 거라서 사실 이게 청첩장 모아놓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주소랑 네, 그러니까 그거 보려는 시간이랑, 거지. 네. 네, 그것만 보통 있으면. 그것도 다 모바일로 보고 사실 저희 세대는 그게 또 오면 버리게 되니까 네. 좀 그런 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만나면서 청첩장까지 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결혼 갔네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한 결혼을 저는 아직 못 하고 아, 있는데요. 예. 네. 이런 좋은 만남은 저는 왜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때가 예, 되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누가 때가 그러더라고. 차고.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이제 문미연이 이제 방학할 그 시기에 네. 갑자기 그때 제 개인사에 그때 한 8개인가 9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단기 선교 그리고 그 원정 단기 선교 포함. 아, 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역을 다녔는데 왜? 왜 안 생기냐고. 사용만 진짜 열심히 하셔. 다른데 진짜. 한눈 팔지 않으시고 정말 사용만. 크게 형제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 플스 얘기를 하시면서 네, 사역만. 본인은 복음만 열심히 전하셔서 네. 저도 아마 사역만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오래된 친구가 참 가장 좋아요. 좋죠.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어디서 만날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만나는 뭐 시간도 네. 잠깐 10분을 만나도 네. 괜찮고 네. 근데 사실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막 짧게 만나면 되게 어. 섭섭해하시는 분이 근데 계시잖아요. 오래된 친구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요. 저한테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네. 고향 친구인데 3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다가 두 친구가 떨어져 나갔는데 두 친구가 이제 세상으로 네. 계속 그렇게 갔고 가끔씩 명절 때 이렇게 만나요. 연락도 오고 만나는데 그 나머지 그 두 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 두 친구 한 친구는 저한테 전화가 오면 얘를 욕해. 얘는 나한테 오면 얘를 욕해. 그리고 안 좋은 관계인데요 지금.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막 눈앞에 있으면 곧 진짜 죽일 맨날 죽이니 살리 네. 이러놓고 만나면 둘이 계속 붙어 다녀요. 그리고 막 연락해놓고 막 그래놓고 막 니 욕하더라 내 욕하더라 막.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욕하고 있는 것도 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눈앞에서도 만나면 맨날 둘이서.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네. 친하지지 않으세요? 막 누구야 네. 뭐 막 이러면서 입에 담을 순 없지만. 그래서 한 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셋째가 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막 또 막 주거니 받기 하면서 네. 막 이게 장난인지 진짜 싸우는 건지 헷갈리지 막 그러다가 차를 갑자기 세워. 그러더니 죄송해요 방송에 이 XX야 그러면서 갑자기 오. 내려더니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지더니 그 쓰레기통에서 그 버리는 쓰레기 네. 그거를 딱 들더니 야 너는 이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얘도 근데 되게 태연하게 듣는 애도
너 지금 웃기려고 한 거냐? 진심이냐? 막 이런 분위기요. 무슨 알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네. 그렇게 하면은 가운데 있는 네. A형 분들이나 소심한 네. 분들만 네.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잖아요. 네. 이게 진짜야 아니야? 네. 막 이러면서 두 우리- 분이 사실 네. 쪼디님보다 더 친한 거 아니에요? 두 분끼리?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 또 잘 놀고 네. 예,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네. 중간에 이렇게 웃죠. 그냥 웃고 네. 막 그러면서 아이고 저것도 또 시작한다 이러면서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점점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가끔 이렇게 좀 쉬고 음. 이러고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시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세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전반사에 다예요. 그럼 오래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세요? 아니면은 좀 어떤? 사실 저는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닌데 네. 제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만 친구를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연락을 매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네. 그냥 뭐 친구할 때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세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이래요. 어. 근데 그게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냥 잠깐 만나서 그냥 네. 쭉 얘기하고 네. 말고 이러는데 네. 그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음. 어떤 친구랑 친해졌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무 쌀쌀맞아진 거예요. 어. 왜 그런지 몰라서 또 제가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왜 그러니? 네. 이랬더니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나고 보니까 안 친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래서 예, 그게 왜? 그럼, 왜 뭐 때문에 이랬더니 우리가 연락을 매일 하진 않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되게 맞아요. 벙 뛰었어요. 그 근데 연락하는 그걸 가지고 친함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 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어. 좀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락을 네. 남자친구 아닌 이상, 네. 남편 아닌 이상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랑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되다가 음. 나중에 다시 친했어요. 졸업하고 네. 나서. 예. 네. 조금 더 둘 다 이제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음. 지금 제 친구들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음. 그때 뭐 말했던 이루리님이나 네. 이런 몇 명, 한 3명, 4명밖에 안 돼요. 음. 친구들이. 근데 그냥 뭐 가끔 연락해도 네. 그대로 갔고 또 동생들도 음. 예, 가끔 뭐 6개월 만에 갑자기 연락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막 이러면서 막 음. 수수수 얘기하게 되고 아, 영진님 얘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저도 좀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 사실 연락은 저 같은 네, 많이 네.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좀 뭔가 좀 스쳐가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좀 몇 개가 있네요. 생각나는 사람? 네네네. 음. 근데 또 그 스타일이 또 좀, 다른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 제 주변에는 저랑 똑같이 연락 안 하는 애들만 남았어요. 나도 안 하고 네. 걔네도 안 하고. 그렇지만 서로 관계는 있고 하지만 우린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또 만나면 또 시간 가지 모르게 또 예,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휴식을 좀 하시면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망. 소망. 아, 예쁘네요. 네. 날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에선 다음 주 야외를 간답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DJ님들은 어디 안 가시나요? 방송국 야외에는 없나? 잘 다녀와서 후기 남길게요. 근데 이거 방송국 야유회 얘기 제가 제 기억으로 지금 한 한 세 번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지금 듣는데 네. 혹시 이분이 계속 그분인가요? 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잘 안 예, 나는데. 너무 옛날에 왔던 사연이라서. 네. 근데 지금 가을이라 참 야외 놀이하기 참 좋죠. 네.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음.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추워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가을이 봄, 여름, 없으니- 장마, 겨울이라고. 네, 가을이 네, 없어서. 가을이 없습니다. 저희 야유회 없나요, 시피님? 야유회 없어요, 저희? 네. 아, 계획 없는 걸로. 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각 이렇게 프로그램 DJ 분들이랑 다들 바쁘셔가지고 시간 네, 맞추기가 쉽지 맞아요. 않다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야유회 음. 하고 싶어요. 후기 남겨주세요. 네. 어디 갔다 오셨는지. 네, 꼭 좀 남겨주세요. 네. 그 참 좀 좋은데 없나요? 이렇게 야유회 이렇게 같이는 못 가더라도 또 지인분들이랑 또 같이 갈 수 있는. 근데 보통 요즘, 야유회 네. 하면은 보통 공원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시니까 네. 뭐 산도 가시고 뭐 이렇게 난지도 또 많이 예, 가시고 그쵸, 뭐 그쵸. 하늘공원 하늘공원이 네, 이런 데도 좋아요. 많이 가시고. 예, 잘 해놨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네. 가까운 데로는 그냥 대부분 가평, 음, 뭐 양평, 춘천 이런 데 네. 이제 다니시지 않나 좋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DJ님들은 어디 안 가시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제가 영디님한테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물어봤죠. 어디 안 가세요? 저요? 네. 저는 좀 근데 이런 데 좀 가고 싶어요. 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갔다 왔구나 다행히.
여름 휴가 이번에도 못 갔다고 지금 착각했어요. 아, 예, 네, 뭐죠? 죄송합니다. 네. 매일 놀고 싶으신 거죠? 예, 아무튼 휴기 또 꼭 남겨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공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공이 어떤 공일까요? 공, 볼? 아니면 공로할 때 그 공? 공시. 공씨? 네. 예, 네, 공씨일 가능성이 그쵸, 크겠네요. 네, 네. 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5가지 닉네임을 가진 제 사촌을 소개합니다. 네, 손예, 네. 손쉐프인가요? 네, 손셰프. 셰프 할 때, 네, 손셰프, 네. 인강 인생, 레포트 인생, 손사, 내막을 들여다보면서요. 자신의 이름에서 대학생활, 방학생활을 거쳐 지금은 졸업해서 카페 사장님이 되었거든요. 이름은 손예진. 혹시 손예진 그의? 네, 손예에서 지금은 손사장, 손사로 불린답니다. 커피향이며 맛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잔하며 모두 파이팅 합시다요. 네, 저희는 지금 네. 커피하면 맥심이죠. 네. 맥심을 마시고 있는데. 네, 커피. 네, 맥심. CP님이 타주신. 네. 아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네. 먹고 나서 이걸 지금 또 마시고 있어요. 맛있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 끊을 네. 수가 없어요. 건강에 안 좋은데 끊을 수가 네. 없어. 근데 보니까 이 손예, 손셰프, 인강인생, 레포트 인생, 손사 이러니까 네. 그 이것만 들어도 뭔가 한 파노라마가 이렇게 네. 손예, 그러니까 처음에 막 예뻐가지고 막 예쁘다 하다 손셰프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인강인생 뭔지 아시죠? 인강. 인터넷 네. 강의 엄청 네, 들으신 그러니까요. 거죠. 네.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셨나 봐요. 네. 그러다 갑자기 레포트 인생.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손사. 근데 이제 좀 씁쓸한 게 그래요. 막 레포트 엄청 쓰고 엄청 인강 듣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대학을 딱 졸업하면 그냥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딱 하게 되죠. 대학이랑 좀 상관없이. 네. 그게 좀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이 공님의 친구인 손예진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장님이라도 했잖아요. 네. 그래도 네. 성함이 손예진 씨네요. 네, 근데 어, 보통은 네. 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또 요새는 졸업을 미루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막 찾고 이러시는데 네. 그래도 손사 괜찮네요. 손 손사. 사장님. 예. 네, 손사. 네, 저희도 커피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떤 커피를 만드실지 보통 그 커피 맛있는 집 가면은 그 블렌딩을 직접 사장님이 좀 하시더라고요. 예, 블렌딩 커피 원두 자체를 혹시 그 브리즈 커피 그분도 직접 그렇게 다 하시는 건가요? 예, 몇 개 블렌딩 하시는 것 어.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레시피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왜 그냥 그쵸. 개인 사장님이 하시는 데인데 좀 맛이 있다. 자기만의 노하우. 예, 그러면 본인이 다 시음해 보시고 이렇게 섞으셔서 이렇게 뭐 한 세네 가지에서 이렇게 블렌딩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희도 집에서 먹을 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한 가지 원두를 사다가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집에서 두세 가지를 섞어보면 되겠구나. 한번 해주세요. 해보시고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 후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좀 해주시죠.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리 안 한 지 한 네. 달이 넘어가서. 근데 이분 우리 공님이 네. 예, 그 5가지 닉네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머리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제 친구들이 생각나요. 제 친구들 중에 별명이 재밌는 친구들이 좀 꽤 있거든요. 오. 예.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저기 아끼면서 주는 나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있고요. 지금 그게 저기예요? 네? 아끼면서 주는 나무가 닉네임이에요? 네. 예. 길다. 예. 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끼면서. 예, 아끼면서 예, 아끼면서 주는 아. 나무가 있고 그리고 때 묻은 순수함. 예, 순수하죠. 아주. 그러니까 저는 이거잖아요. 네. 저는 이건데, 저는 이 하얀 백지인데, 네. 이제 막 이제 여기다 이제 낙서를 해놓은 때 묻은 순수함.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또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냥 개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개똥이. 왜 엄청 빠른 개똥인 줄 아세요? 왜요? 약속을 잡으면 네. 항상 한 2, 30분 늦게 나와요. 늦게. 예, 늦게 그래서 나오고, 반대로. 예, 엄청 빠른 개똥이. 그리고 전화할 때요, 기계음 나오겠다, 기계음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뭐 있잖아요. 신호 한참 가면, 맞으니 그 이제 예, 기계음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전화를 받을 수 예, 없사오니, 예, 뭐 이런 거. 그거 나올 그 즈음에 받아요, 전화를. 그래서 엄청 빠른. 그래서, 그래서 우리끼리 친구끼리 막 내기한 적이 있어. 그 기계음이 먼저 나올까? 얘가 먼저 받을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한 1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전화를 탁 받아요. 그럼 그분까지는 끝까지 전화를 걸어봐야겠네요.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다가 연락이 오는데 또 한참 있다 연락이 오고. 네.
네, 그리고 걸음도 느리는. 역시 네. 남자분들이 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빠른. 근데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만약에 들은다면 저를 욕할 나야? 수도 막 있어요. 이러면서 나나? 막 네. 이러면서 이러시겠네요. 그리고 저는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세요? 저요? 네. 요즘 들어서는 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별명 되게 많았어요. 어떤 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좋은 별명은 까치? 초등학교 때. 까치. 네, 초등학교 때 예. 까치. 그리고 좀 듣기 싫었던 별명 무슨 원숭이, 아, 뭐, 까마셔서. 뭐 오징어, 뭐 오징어 뭐죠? 오징어 지금도 왜 오징어인지 네, 왜 모르겠어요. 오징어죠? 그때 엮여가지고 오징어, 아. 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랬던 오. 별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옛날 친구들이 이런 별명 부르러서 좀 재밌잖아요. 네. 재밌는 그 이 공님하고 손예진님도 엄청 네. 친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손예진님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네. 현이님이 보내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율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있어요. 에스프레소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하하. 먹으며 창가에 앉아 책을 보면 힐링이 된답니다. DJ님들 공감 가시나요? 완전 공감 가죠. 완전 가죠. 네, 100% 진짜요. 가죠. 200%. 네. 저기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 섞은 거 뭐라 그러죠? 아포가토. 그렇죠. 아포가토. 아포가토. 이거 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치킨님 좋아하시나 봐요. 아포가토. 짱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에스프레소 그냥 아이스크림 없이 드셔본 적 있으세요? 많이 먹었죠.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아.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가서는 네. 카페를 에스프레소라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아니, 몰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되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 에스프레소만 전 아메리카노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살짝 좀 이렇게 아, 내가 네.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죠. 근데 아. 이태리 에스프레소 제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프레소라고 안 부르고 네. 이태리에서는 카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 카페가 에스프레소예요. 네. 그래서 이게 카페 하나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음. 저희가 말하는 아메리카노를 네. 먹고 싶으면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 뒤에 아메리카노라고 그렇군요. 말을 그 미국 예. 거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얘기 없이 그냥 예. 뭐 온카페 페르 파보레 이러면은 그냥 카페 한 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주거든요. 한 번 더 했으세요. 싫어요. 되게 있어 보였어. 돼요. 아니 되게 진짜 있어 아니, 보였다니까. 저 가벼워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아니에요. 그냥 이태리 말로 가벼워요. 딱 하니까 이태리에서 아니에요. 살다 오셨다 그러고 막 되게- 에스프레소 막. 되게 가벼워요. 예.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음. 진하다는 생각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에스프레소에 그러니까 카페 마키아토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애도 그건 있어요. 달잖아요. 마키아토는. 그게 아니라 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고 해서 저희 어. 나라에서 파는데 네. 카페 마키아토인데 우유를 넣은 거죠. 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일정량의 우유와 거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키아토랑 에스프레소가 왜냐면 극과 극이잖아요. 엄청 단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어야 달죠. 그래요? 에스프레소 자체는 달지 않죠. 그러니까 네. 에스프레소는 엄청 쓰고 네. 마키아토는 되게 달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어. 카페라떼 먹잖아요. 네. 카페라떼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페 우유를 벗는데 카페에다가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려? 카라멜 마키아토는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뭐지 갑자기 커피 그래서 마키아토 그러니까 아. 되게 달달하는 그 아니요. 근데 마키아토가 이미지가 달아서 그런 건 아니고 캐러멜 마키아토는 네.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서 단 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키아토는 우유 그 거품을 내는 그러니까 방법에 이런 사람은 대해서 배워야 돼. 얘기한 진짜. 건데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말이야. 얘가 참 이게 좀 적어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예. 어쨌든 갑자기 그 얘기하면서 카페 마키아토는 어쨌든 그 라떼의 축소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네. 우유를 많이 넣으면 라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프레소에 우유 조금을 넣으면 카페 마키아토예요. 우유를 굉장히 조금. 그게 마키아토구나. 네, 근데 그게 되게 맛있는 게요. 네. 그 우유 솔직히 저도 그냥 카페만 옛날에 먹었었는데 네. 에스프레소만 마시면 너무 쓴데 거기다 네. 그걸 딱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그러니까 훨씬 달라요. 라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훨씬 달라요. 우유 들어간 예. 라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에스프레소를 또 되게 설탕 안 넣고 드시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시거든요. 난 이 쓴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먹어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에스프레소는 쓰고 단맛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틀리다. 예, 그래서 진짜 그- 나랑 많이 틀리네. 예,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에 이제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네. 근데 이제 어때요, 이태리에도 그러면 맛이? 황설탕이 있거든요. 이태리에도. 근데 이태리 황설탕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어서 넣고 예. 많이 젓지 않고 다 녹이지 않고 조금만 녹여요. 음.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땐 되게 쓴데 네. 이게 바닥을 보일 때쯤이면
그 설탕이 캐러멜화가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캐러멜이 예. 쭉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쓰면서 갑자기 확 달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숟갈로 다시 이렇게 긁어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통 그렇게 먹고요. 그냥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보통 이제 이태리에서는 갑자기 커피 얘기를 이렇게 네. 그 이태리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카페를 많이 마시는데 음. 카푸치노나 라떼를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근데 보통 카푸치노나 라떼는 아침에 네. 식사 대용으로. 근데 점심 그쵸. 이후에 보통 라떼나 카푸치노를 시키 주문하는 분들은 보통 한국 분들. 음. 예, 한국 분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다 그냥 아침에 문화가, 예, 식사로 먹고 음. 점심 저녁에는 반짝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딱 듣고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태리가 이제 날씨도 쨍하고 좀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마셔줘야 예. 또 이렇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카페도 그 1층 말고요. 네. 2층이나 3층 있는 카페 있잖아요. 네, 위층까지 그렇죠, 오래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 높이 있는 예, 카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디야 커피라든가 네. 뭐 커피빈이라든가 뭐 카페베네라든가 뭐 많잖아요. 근데 단층으로만 있는 커피숍 말고 네. 2층이 그 층이 있는 2층, 3층 있는 커피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 말고 2층, 3층이 있는 그 커피숍에서 음악이 흐르는 커피숍에서 휴대폰이 있고 책이 있거나 하여튼 이어폰이 있는 거기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해요.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맛있죠. 생각이 그쵸. 저같이 생각 많은 사람은요 막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면서 그쵸. 그리고 밖에 이렇게 싹 쳐다보는 특히 비 오는 날 예. 그 참 사실 좋은 이 것 같아요. 지금 현희님이 보내신 것처럼 어쨌든 차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네. 있는 거는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카페 문화인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또 이태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태리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아 왜요? 이태리는 왜? 이태리는 그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니까 어. 오래 앉아서 먹을 게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바라 그래서 네. 그냥 정말 저런 바 있죠. 예. 저희 그렇게 바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바로만 돼 있어요. 뭐 자리가 아. 테이블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엄청 지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어. 거죠. 이렇게 카페가 있어서 앉아서 그러니까요. 먹고 이러는 예.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을 상상하실 때 뭐 노천 테라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는데 사실 그곳은 다 자릿수를 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는 작은 그렇구나. 동네 예. 카페는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다른 데는 사실 그 안쪽 테이블로 가서 오래 앉아 있으려면 자리값을 내야 되고 보통은 저 바에 서서 에스프레소 쫙 마시고 나가요. 인사하고 네. 그 바에 있는 그 바리스타랑 얘기하고 웃으면서 네. 딱 인사하고 나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근데 그 서서도 되게 네. 말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말 많이 하면서 막 얘기하고 네. 눈빛 교환하고 그래서 쫙 어쨌든 나가고. 저는 거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만 듣기로는 저는 네.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갔는데 뭐 앉아서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리 못 들어가니까. 네. 근데 보통 그들은 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태리만 가봤으니까 네. 그곳은 광장 문화라서 거기 앉아있기보다는 광장에 다 널브러져 있죠. 음. 그러니까 광장에 다 누워 있고 널브러져 있고 돌바닥에 앉아 있고 돌바닥에 음. 있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가 커피 다르니까. 양이 많은 게 좋아요. 네, 많은 게 좋고. 근데 네, 또 한 번 빠지시면 네. 맨날 스타벅스가 네. 이태리에서 에스프레소 먹고 좋아서 그 반에서 생긴 게 스타벅스잖아요. 아, 그래요? 미국 사장이 이태리 와서 오늘 되게 연기는 있어 보인다. 뭐 되게 막 오늘 막 모든 이 지식들이 이 되게 우리 얄팍하게 우리 현희님의 이 사연을 통하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팍팍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조금 갔다 왔다고 되게 얄팍하게 되게 아는 척하죠. 저 같은 경험 못한 진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또 아. 이태리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한테 얘기 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래서 쪼디님이 좋아요. 그래서. 아, 네. 네, 나비님이. 네. 나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문득 오프닝 선구 찾아봤는데 새롭게 알았어요. 개혁 한글 버전이라는 거요. 당연히 개혁 개정인 줄 알았나 봐요. 혼자 틀렸다고 오타 발견한 거 마냥 작가님이 틀린 건가? 생각하다 보니 친구가 맞다고 개혁 한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볼 생각도 않고 민망했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싱알 덕분에 묵상하고 좋은 곡도 들었습니다. 아차, 특히 찬송가 곡 속에 너무 인상적이에요. 강의 듣는 기분도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네. 아유. 작가님이 올리시는 그
성경 구절이 개역 개정인 건가요?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인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솔직히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크게는 구분은 잘은 못하는데 네. 근데 가끔씩 제가 확실하게 아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개역 한글이 맞더라고요. 아. 대표적으로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나왔을 때 개역 개정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다만이 한문인가요? 다만 다만? 예. 그런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번역하게. 어제 그 시부모님 만나서 그거 받았어요. 네.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 쉬운 성경. 그거는 거의 네. 뭐 그냥 저희가 말하는 네. 구어체로 돼 있더라고요. 먼저 쉬운 성경, 네. 현대인의 성경,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 네. 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고 보면 또 재밌잖아요. 원어 성경도 좀 보고 네. 좀 어려운 말도 보고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야 하면서 해석이 그렇죠. 또 다양해지는 네.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책, 그래요? 메시지라는 그 성경, 그것도 너무 좋아요. 오.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도 있는데 네. 그 뭐죠? 제가 이거 좀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렸는데 얼핏 그냥 기억이 네. 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그런 네.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책에는 내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섞어서 내 말을 이해하고 있니? 뭐, 근데 그것도 재밌다. 그거 재밌네요. 이제 그렇게 예. 표현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또 그런 격한 감정이실지는 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조금. 근데 갑자기 또 그럼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목사님?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구나. 예. 그래도 어쨌든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성경에 네.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사실 저희도 요때 이렇게 쪼디님이 묵상해 주실 때 또 성경 구절 보고 또 그 앞에 오프닝에 성경 구절 보고 이게 되게 저한테도 좀 많이 좋습니다. 네. 나비님에게도 큰 그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곡 소개 잘 하나 봐요. 그래도 네, 이런 사연 이렇게. 많이 오네요. 네. 네, 뿌듯하네요. 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그쵸? 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거 잘해야죠. 그렇죠? 네. 인정받았어. 아우 감사합니다. 늘 진짜 오늘도 참 오시기 전에 찬송가 또 연구하시고 또 진짜 옆에서 얼마나 근데 아까 또 눈치 없이 제가 남의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유 또 그럼 그래서 또 또 마음이 거창한 또- 연구하시는 줄 알겠네요. 아유, 근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재미있게, 그러니까 음.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그러니까요.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만 오늘 재밌으면 어떡하지? 오늘 띄워주는 김에 확실하게 띄워드릴게요. 좀 무서운데요. 설민석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아 예 알죠. 요즘 역사 네네네. 강의하시고 아주 영기님이 설명해 주신 거 딱 보면 정말요? 설민석 선생님이 찬송가를 딱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아 진짜. 네. 어머, 진짜. 장난 아니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쏘세요. 예. 죄송해요. 가나요?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준비해 오는 건데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시라고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준비해 오는 건데 사실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근데 좀 슬픈 건 또 잘 네. 까먹어요. 또 다시 찾아야 되고.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영디님 있잖아요. 네. 아까 찬송가 하실 때, 찬송가 할 때 아까 저기 찬송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아시죠? 우리 97장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넘기다 보니까 97장부터 근데 제가 찬송가를 매주 부르지만 기억을 다 못하죠. 네.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배우고 익혔던 게 다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죠. 찬송가가 그때는 몰랐던 차량인데 기억이 나. 이제 이거 다 내가 아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러봤고 네. 그때 공부했고 네. 와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본다라는 게 그럼요.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나비님. 저희 뿌듯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학. 이제 개강을 하고 나니 무척 아쉽습니다. 유유. 시간을 좀 돌려주세요. 유유유유유유. 그래서 아이디가 방학인가? 네. 슬프다 이 방학이라는 아이디가. 방학 끝난 지 네. 몇 주 됐죠? 네, 지금. 그죠. 예, 보통 개강이라고 하시니까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네. 보통 9월 첫날 네. 개강을 하죠. 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사실 개강보다는 졸업이 싫었어요. 졸업이요? 예. 왜요? 학생 때가 좋으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학교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 항상 늘 모범생이어서 그러셨던
그죠? 그냥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에. 그냥 학교에 다니고 뭘 배우고 네. 내가 그 시간을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 과 생활 하시는 거, 뭐 배우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다 마음에 그러면 네, 드셨다는.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과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게 아니라 혼자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네. 그거에 되게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건 거랑 네. 아 내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지, 학교에서 네.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후회는 별로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잘하셨네. 네, 그래서 사실 졸업할 때 좀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앞날이 좀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좀 걱정을 많이 했지. 사실 네. 대학 공부할 때까지는 막 그렇게 심하게 걱정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보통 후회 없는 인생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아. 않잖아요. 근데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했다라고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어쨌든 자기 만족이든 뭐든지 그쵸.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후회하는 거 하나 의미가, 있어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네. 지금 제가 공부하는 이제 교수님을 네. 원래 제자로 들어갔다가 아. 제가 나왔다가 졸업하고 다시 찾아가서 다시 제자가 됐는데 만약에 또 처음부터 그냥 계속 배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네,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도 보면 어떻게든 제가 다시 와서 또 배우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좋은 추억? 왜냐면 그때 한번 이렇게 그 가르침을 조금 안 받아봤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네. 이 스토리를 뭐 다 얘기해도 네.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저를 막 레슨 안 하려고 막 이렇게 1년 동안 버리셨을 때도 그것도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또 지금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왜냐면 네. 그게 너무 소중한 걸 아니까 그래서 사실 경험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경험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안 하는 것 그때 같아요. 그 이유였구나. 예,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네. 것도 어쨌든 나빴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음. 책임지고 어쨌든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멘트가 우리 네. 방학님에게는 되게, 왜냐면 시간을 돌려주세요, 유유유유유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네. 영기님의 얘기가 또 우리 방학님에게 또 많이 위로와 네.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는 많이 생각이. 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방학 때 방학이 좋죠 사실은. 네. 근데 그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철이 조금 빨리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조금 이제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좀 소중하고 네. 또 그리고 어쨌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거에서 굉장히 만족과 즐거움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 사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그 다른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은 보통 레슨을 더 받으러 가거나 사레슨을 교수님한테 더 받거나 네, 많이들 그렇게 예, 뭐 하시잖아요. 콩쿨 준비를 한다거나 이래서 뭔가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럴 여유는 안 돼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대학 네. 등록을 되셔야 되니까 네. 제가 반 정도는 항상 대학 등록금을 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때문에 항상 네.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제 환경이고 제 처지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 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누군가 뚝딱 나타나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지금 영디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게스트가 아니라 영디님을 한번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 삶에 얘기를 굴곡이 한번 많아요. 딱 이렇게 들어봐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삶에 굴곡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번. 네, 스페셜로. 그래서 사실 네. 알바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감사했었고 또 알바도 시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알바의 처우를 바꾸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든 노동 비슷한 알바를 했는데 네. 2학년이었기 때부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회사에서 그냥 네.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4학년 때까지 매번 방학 때 여름 겨울 다 그 회사를 갔었어요. 이야. 네, 그러면서 처음에 열심히 사셨네.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전화만 받던 비서에서 마지막 4학년 방학 때는 제가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 정도까지 간 거죠. 네, 영업 쪽 부쪽으로 옮겨서 이제 막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걸 학생 때. 예, 학생 때 그렇게. 예, 그래서 되게 그 경험도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왜냐면 네. 제가 회사를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학님한테도 무얼하시던지 그냥 그 상황에서 되게 즐기시고 감사함을 찾으시면 네. 충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유익한 말씀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을. 오늘 근데 솔직히 네. 하나, 둘, 셋, 넷, 5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5분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생각이. 네. 자꾸 통하네요, 이렇게. 네, 왜냐면 어. 다 너무 좋으셔서 어떡하지? 우리 5분한테 다 드리면 안 되죠, 시키님.
선물.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되죠. 네.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도 네. 저 한 분, 쪼디님 한 분 골라봐요. 두 분까지는 되니까. 네. 아 근데 진짜 고민되네요. 네. 바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네, 그럼 내려주세요.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님. 와우, 공님. 네, 왜냐면 네. 그래도 친구분하고 우정이 있으시니까 또 친구분 때문에 또 선물 사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공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진짜 싶고요. 이거 이제 쪼디님.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속보인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나비님, 네.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좋은 내용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비님 드리겠습니다. 네, 선정되신 공님, 나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정되신 분께 CCM 앨범, 신앙서적, 항독화적품, 남성용 화장품 세트, 더 파셀의 헤어앤 메이크업, 이용 쿠폰 20만원권 등등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댓글, 방송국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청취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방송 참여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www.btwj.co.kr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드로이도 오픈되어 있는데요. 좋아요 평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청취해주세요. 문자 010-6848 구하나 카카오톡 아이디 btwj 구하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BTWJ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업데이트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싱하를 올레 KT CMTV 채널 262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TV 어플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편지 사연 현장 방청도 환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영구 지도로 109 덕영빌딩 2층 라디오 온에어로 보내주세요. 아이폰 유저들은 팟캐스트 어플 다운받으시고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오픈마켓에서 팟캐스트 관련 어플 라디오팟, 팟빵, 팟드로이드 등을 다운받으셔서 BTWJ 또는 싱할렐루야 또는 김미영, 조형민으로 검색하시면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BTWJ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뉴런 뮤직, 화이트 리본 뮤직, 태영 퀵 화물, 체리 스마일 치과, 스튜디오 사진을 그리다, CM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합 찬송가 132장입니다. 네, 통합 찬송가 132장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 이 찬송가 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몰라요. 진짜요? 네, 오, 전 몰라요, 진짜. 네. 네. 종료주일 찬송가 중에 네. 은근히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하나여서 네. 네. 종료 주일날 제가 교회에 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전도사가 종교주일날 교회 없어.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하셨네요. 큰 마음 어린 사과를 네, 잘못하셨네요. 드립니다. 네, 큰 실수했네요. 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제목도 참 간결해요. 호산나, 네, 누가 봐도 딱 종교주의 호산나. 찬송가 이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찬송가는 그 곡주인 엘라콤, 라콤. 네, 엘라콤이라는 곡조를 따서 찬송가를 만든 거고요. 네. 이 엘라콤이라는 거는 그 1784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발행한 14편의 카톨릭 성가 곡집.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게상 모흐데어 헤르조그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근데 네, 죄송해요. 너무 고민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좋다. 네, 네. 개상고 네. 헐죠. 게상 모흐가 예, 그럼. 네. 찬송가란 뜻이에요. 성가지. 아, 개상보허 네. 허까지요? 모흐까지요. 아, 보크 이게 찬송가? 찬송가란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찾아봤어요. 네, 찬송가. 네, 그 거기에 처음 나타난 이 곡자이고요. 그 엘라콤이 무슨 곡조인가 이러고 네. 서치하다 보니까 네. 그 엘라콤이라는 게 또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음. 헨리 토마스 엘라콤 목사님이 만드신 그 종을 치는 왜 교회 종탑에 네. 종 있잖아요. 네. 그게 시간 되면 울리잖아요. 네, 그 요즘 없어졌죠. 네, 근데 아. 보통 유럽에 가면 옛날 교회들은 아직 그 종을 치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카톨릭 국가인 뭐 이태리도 그렇지만 네. 시간마다 종을 쳐요. 지금도 시골 가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밀라노 대성당도 시간 치면 그 둥을 네. 거기서 종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시간을 아는 거죠. 아, 네. 몇 시구나. 아, 막 그거 이러면서. 아세요? 우리 새마을 운동 노래 네. 새벽종이 네, 네, 울려 네. 그 새벽종이 교회 그 종인가? 종이군요. 아, 그게 교회 종이에요? 네, 교회 종이에요. 역시 네. 나라 이바지를 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드신 그 헨리 토마스 엘라콤 예, 웰컴. 네, 목사님이라서 그걸 엘라콤 장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 자체는 이제 작사자는 자넷 드렐폴. 자, 왜 이렇게 이게 TH 어려워. 발음인데, 네, 드렐폴. 번데기 발음인가요? 네, 작사자는 네. 자넷 드렐폴이시고요. 그리고 작곡자는 지금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편곡하신 분이 윌리엄 몽크세요. 네. 몽크? 몽크 탐정. 윌리엄 몽크. 아, 네, 네. 몽크 탐정.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왜 그건 내 거잖아요. 왜? 아니, 왜 드라마에- 그 저기 본인이 네, 스스로 제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봤던 드라마 그 미드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네. 여튼 그런데 그래서 요 곡조를 그 윌리엄 몽크님께서 1868년에 편곡해서 영국의 고대와 현대 찬송가의 341장에 실으시면서 이 곡이 저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사자인 자넷 드레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821년 3월 24일 블랙번 랭커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물론 영국이고요. 그 네. 영국 여류 시인입니다. 원래는 포도주 상인의 딸로 태어나셨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어려서 고아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사셨는데 또 한동안은 나와서 그 사촌들과 좀 이렇게 사시기도 하셨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네. 사고를 당하셔서 어. 다리가 오호. 예, 이게 절단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평생 이제 앉아서 찬양시를 쓰시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가가 많이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작사하신 여러 가지 찬송가가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니까 저희 찬송가에는 실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뭐 고대 현대 찬송가라든지 외국에 있는 찬송가에는 좀 실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찬송가에는 이 호산나 호산나 요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그 고통 속에서 찬양의 시를 쓰셨다고 하니까 그죠, 그죠. 이 가사 자체가 네. 원문으로 한번 보고 싶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 이건 아무래도 의역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서 평생 찬양시를 쓰셨다고 하니까 네.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곡자인 윌리엄 몽크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23년에 똑같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고요. 1874년에 킹스 칼리지 대학의 가창학교 교사가 되셨고요. 이어서 1876년 국립음악훈련학교 교사가 되셨고 2년 후에 베드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셨고요. 이후 40년 동안 런던에 있는 성 마티아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있으시면서 최초
최초의 찬송가 편집자가 되셨습니다. 최초의 찬송가 편집자. 네, 최초. 최초. 최초로 그럼 찬송가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아서 편집하신 분이 이 몽크. 와. 잊을 수 없어요. 몽크. 네. 님이신가 봐요. 네. 6천만 권이나 팔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고대와 현대 찬송가를 네. 편찬하신 그 당사자이시기도 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킹스 칼리지 가창학교 교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영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그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킹스 칼리지 그 칼리지 자체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 킹스 칼리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왕립음악원도 있고 뭐 런던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뭐 런던 정치 경제학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50여 개의 대학이 이렇게 네. 연합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킹스 컬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유서도 깊고 네. 역사도 깊고 규모도 큰 그런 컬리지인데요. 여기 컬리지 교회의 성가대가 600년이 됐대요. 600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몽크님이 네. 윌리엄 몽크님이 만드실 예. 때부터 해가지고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아카펠라 그룹 중에 킹스싱어즈 아까 얘기하셨던. 킹스싱어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킹스싱어즈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음. 학교 출신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진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16명의 보이소프라노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여자가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앞에서 그 오. 운영하는 그 재단이라 이런 것에서 여자가 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소프라노, 엘토 이런 개념도 없었겠네요. 그래서 보이소프라노가 나온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예. 남성 아이들이 이제 음. 옥타브가 높으니까 그 아이들로 소프라노 알토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16명의 보이소프라노와 14명의 재학생들 그리고 2명의 오르간 주자를 두고 있는 그 콰이어고요.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웨스터민스터 네. 사원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로얄 웨딩이 이루어졌던. 근데 저도 사실 너무 보고 싶거든요. 가서. 네. 왜냐면 네. 거기에 또 핸델이 묻혀져 있다고 어허. 하니까 예, 또 되게 보고 싶기도 네. 하고.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예배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왕족들이나 그 네. 영국에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오픈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 그 대사원 옆에 이제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귀족들은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음. 그게 오픈이 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뭐 미사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거나 그러진 않고 네.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 콰이어에 있는 그 콰이어도 굉장히 유명해요. 음. 거기도 똑같이 아직까지 보이소프라노가 보이소프라노. 예, 보이소프라노들과 어른들로 이렇게 네. 구성된 남자들로만 구성된 이렇게 콰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킹스 칼리지도 좋아하고 되게 음. 좋아하는데도 이 윌리엄 모크가 그 가창학교 네. 교사라고 하시니까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모르네요. 네. 오늘 뭐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네, 배워서. 그럼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그 어린이 찬송가에 조금 나와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린이 찬송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멜로디 전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오늘 배우기가 쉽다는 얘기죠? 배우기 쉬워요. 똑같은 게 많이 음흠. 반복이 되고 벌써 예스. 첫째 네. 단, 둘째 단, 넷째 단이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충분히 쉽게 배우실 수 있고 즐겨 알겠습니다.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도 느껴지시듯이 네. 호산나 호산나 하시잖아요. 네. 그 앞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2번을 외치세요. 음. 외치는 가사가 나와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찬송가를 여기서 부를 때 이게 멜로디가 호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팔이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외치는 느낌이 네. 드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우. 가사 묵상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가사 묵상 좀 해주세요. 네. 쉽다는 게 참 은혜가 되네요. 네, 좀 좋고요.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 호산나에 대해서 네, 우리를 요새 구하소서 종료중 특집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도 제가 나누는데 3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3절. 묵상을 좀 같이 해보고 네. 싶습니다. 먼저 3절을 좀 같이 보면요. 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네.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난리 났겠죠. 예, 왕이신 그분께서 네. 그렇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네. 가지를 흔들면서 그때까지 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였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거기에서 또 다른 목적을 예.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 장면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 장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이제 자기 거도까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했던 그 장면만 보자고요. 오늘은 뭐 네네. 그 이유, 그럼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니까. 네. 그리고 그때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몸과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왕으로 인정하고 나갔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봤을 때는 보이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죠. 뭐 그때 무슨 악기가 있었던 것도 그쵸. 아니고 해봐야 종려나무 가지 그쵸. 흔들고 흔들면서 육성으로 그냥,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낙이 타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빠방한 우리 그 음향의 그쵸. 화려한 악기에 또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동원돼서 그렇게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모습들이 얼마나 오늘 가사처럼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가. 거기에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디님은 어쨌든 자매님이시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는 자매님들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군대 가는 게. 그렇죠. 네, 이제 근데 군인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 못 일어나요? 네. 8시에 기상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네. 그래서 그 전에 군대 이미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형민아, 그러면서 네. 훈련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대요. 막 눈물 콧물 막 나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또 군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그래. 저는 공군 나왔는데 첫째 주 교회를 못 가게 해. 그리고 둘째 주 2주 차부터 교회를 갈 수 네. 있는데 교회를 갔죠. 와, 이제 막 훈련소 때 막 어깨 걸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때 그리고 제가 또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막 그때 네. 막 일렉 기타 뭐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 군인들 모아놓고 피아노 하나로 반주를 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고 뭐 찬양도 뭐 화려한 찬양 안 해요. 그때 그쵸. 뭔가 하면 뭐 진짜 뭐 주리 아버지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불렀던 네. 그 당시에 그런 찬양인데도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굳이 너무나 많은 어떤 악기와 네. 이런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요. 이렇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오늘 가득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장 중요하고 네. 바라시는 게 그 중심인 거잖아요. 네, 우리의 사실.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네.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방송을 또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온 마음과 온 마음, 온 몸으로 또 주님을 네.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성 좀 틀리면 어때요? 네. 그냥 기쁘게 외치면서 찬양하면 되지. 그럼 오늘 저 털려도 되죠? 아니 그거는 이제 지적을 받지만 아니 틀리는 건 지적을 받지만 예. 굳이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네,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예. 소심히 하시면 네. 안 되고 네, 그냥 나는 한다. 네, 요걸 또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제가 한번 업어가 보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네. 안 그래도 그 군대 얘기하시니까 네, 왜 그 네. 동영상 되게 인기잖아요. 뭐요? 뭐 페북이나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네. 보면 군인들이 네. 진짜 말했듯이 주우리 아버지나 뭐 네. 이런 걸 거의 군인들이 떼창하면서 네. 동시에 막 군무처럼 막 네. 추는 그런 동영상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뭔가 하면 보통 그 앞에서 이제 군인 이제 우리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네. 군인 아저씨들 되게 와가지고 이제 율동 선생님이 네. 자 여러분 자 군인 장병들 그러면서 자 율동 준비 그러면 보통 이제 찬양 이러잖아요. 네. 근데 율동 준비할 때 그 많은 군인들이 네. 어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그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들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너무 웃기면서 재밌으면서 네. 뿌듯하면서 그렇죠. 역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신앙심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네.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우리는 또 싫잖아요. 또 그게 몸과 마음이 힘든 게.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부르고 그럼요. 싶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네. 힘차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제이어스의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듣고 돌아와서 찬송가 배우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
높이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신나는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방송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언제나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BTWJ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보다 더 좋은 방송 제작과 기독교 문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후원 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twj.co.kr이나 문의 전화 031-974-3181 031-974-3181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어스의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들으셨습니다. 네. 배워봐야죠 이제. 네. 일단 오랜만에 그 반주로 한번 쫙 가볼까요? 쉬우니까. 네, 그동안 항상 멜로디로 먼저 했었는데 그렇죠. 완성본을 한번 들려봐 드릴까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끊을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기쁘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엄마과 정성을 다하여서. 네, 페달이 이상해서 잠시만요. 네, 해볼게요. 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르자. 네, 멜로디로 할게요.
해볼게요. 네. 그거 봐요. 그냥 바로 오늘도 하자니까. 할게요. 에이, 네. 네. 그래도 예전에 한 번씩 듣고 오시더니 이제는 아예 안 듣고 오시던 봐요. 예.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 새로운 데서 배우는 거. 네, 이 곡이 지금 잠깐만. 예전에 듣고 왔죠. 네. 요즘에 너무 안 듣고. 네. 네, 이 네. 곡의 빠르기가 조금 빠르게예요. 그래서 네. 약간 경쾌하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갈까요? 한 줄 들으시고 가실래요? 들어보실래요? 뭐 한 줄씩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해볼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그렇죠.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렇죠. 마지막만 다르죠. 앞에 똑같고. 즐거운 노래로 해볼까요? 시작. 즐거운 노래로. 그다음에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레미 도레미를 안 내려오거든요. 네. 해볼게요. 셋, 넷.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네, 똑같습니다. 처음이랑. 온 마음과 마음 드리려 주 찬양합니다. 네, 가사.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드셨어요? 네. 쉽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반복이 많으니까 따라볼 네.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처음부터. 네. 하나, 둘, 셋.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셋째 단. 네. 셋째 단.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네네. 오, 진짜 기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그 막 저희가 이렇게 했던 선포하는 막, 종려줄 찬양 중에 가장 예. 기쁜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반주에 맞춰서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뭐가요? 뭐 찔렸나요? 네, 페달이 네. 위치에 있지 않아요. 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너무 신나죠? 네, 신나고 좋네요. 네, 쪼지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끝으로 캔디드의 믿음을 바라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살길 원했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던 지난 나였기에 눈물 마를 날이 없던 나날들. 그렇지만 그날들이 내겐 소중한 선물임을 이제야 알아요.
더 깊은 믿음을 바래요 내게 펼쳐진 미래 기쁨의 순간들 감사드려요 믿음을 바래요 더 깊은 믿음을 바래요 아이 같은 사랑 안에 살길 바래요 기적을 바래요 네, 캔디드의 믿음을 바라며 듣고 왔습니다. 약간 재즈풍의 노래네요. 네. 분위기 또 있네요. 네. 자, 저희 쪼디님이 자신 있어 하시는 찬송가 142장을 네. 네, 끝에 네, 자신감!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자신감이죠.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인데 그죠? 네, 페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네. 근데 쪼디님 페북 안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훔쳐봤잖아요. 막 누가 막 글도 남겨주시고. 네, 근데 물론 지금은 저희 다 작가님들과 저희 BTWJ 식구들만 계시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살짝 예. 이렇게 댓글을 막 남기고 막, 들리시죠? 들어가겠네요. 예, 막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 되게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이게 좀 공식적으로 홍보가 되고 네. 같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더 네,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막 또 청취자분들과 대화도 하고 네, 네, 저희가 하시는 방금 우리, 나눴던 토크에 대해서 예.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어우 떨려. 정말요? 기대가 돼요. 아, 그냥 기대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한 주 진짜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근데 다시 느끼는 거지만 네. 우리 아까 저기 누구죠 사연 보내주신 그 방학님 네.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음. 그냥 사실 진짜 어제 녹음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그쵸, 그런 그쵸. 기분이에요. 맞아요. 월요일인가 네. 했더니 벌써 수요일이 지나가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와 그리고 벌써 9월이에요. 그쵸. 와, 9월이 시간이, 예. 지금 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도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갔죠. 10월, 11월, 12월.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와, 한 살 더 먹네요. 네. 어떡하지? 네, 진짜 그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일주일에 네. 그 마지막에 내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내일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고요. 오. 네 아시죠? 네. 예, 중요한 분들과 중요한 약속이 네. 있고, 그래서 참 그 모임에 네. 그러면서 강남에 얘기가 네 약속이 하나 더 잡혔어요. 아. 그래서 갔다가 거기 이제 같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좀 다시 좀 사람들도 다시 이제 사역 신방이라는 취지에서 또 만나고 있는데 네. 만나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요 아, 영혼들에게. 만남 예. 좋아하신다더니 네. 정말 만남을 이중으로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중으로 네, 잡으셨네요.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래. 주제 주제 말씀. 토크 네. 만남에 대해서 또 만남으로 이렇게 또 결론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도 네. 약간 감기 기운이 지금 있는데 아. 지금 뭐 콜레라도 돌고, 아이고, 예.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감기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이래서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몸 건강히 잘 네. 계신 다음에 저희 또 다음 주에 싱할렐루야 또 재밌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온 마음으로 네.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진행의 김미영 조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른다.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아이들 노랫소리 다 받아주신다. 호사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